1916년 11월 6일 아침, 지정학적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영국의 재무장관이었던 해럴드 맥밀런은 런던에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통화 상대방은 워싱턴 DC의 행정부였습니다. 그가 받은 통보는 직설적이었으며 외교적 수식어조차 없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영국은 즉시 이집트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미국은 공개 시장에서 보유 중인 막대한 양의 영국 파운드화를 매각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이는 단 하룻밤 사이에 통화 가치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맥밀런은 논쟁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영국의 중앙은행은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외환 보유고를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100년 넘게 세계를 지배해온 기축통화였던 영국 파운드화는 완전한 붕괴까지 단 8일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을 해체하는데 수십 년이나 수년에 걸친 점진적인 쇠퇴가 아니라 초기 침공부터 굴욕적인 항복까지 단 8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깨달음을 줍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무기는 핵폭탄이나 재래식 군사공격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통화 공격이었습니다. 이 서사의 깊은 곳을 탐구하기 전에 이것은 역사적 분석일 뿐 금융조언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본인만의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계 최고의 기축통화가 근본적인 뒷받침을 잃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영국에 일어났으며, 오늘날의 절박한 질문은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궤적이 현재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영국이 잃은 것의 규모를 완전히 파악하려면 먼저 그들이 한때 가졌던 것의 거대한 규모를 이해해야 합니다. 1900년의 파운드 스털링은 전 세계 통화 보유고의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미국 달러의 비중은 0이었습니다. 국제 무역의 60% 이상이 파운드화로 결제되었습니다. 파운드화를 사용하거나 자국 통화를 파운드화에 고정시킨 광대한 국가 네트워크인 스털링 지역은 호주와 인도에서 홍콩과 카리브 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로 뻗어 있었습니다. 파운드화의 힘은 단순히 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영국 군대의 엄청난 영향력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영국 수비대는 이집트에서 바레인,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종종 대영 제국의 경동맥으로 불렸습니다. 이러한 군사시설은 글로벌 무역로를 보장하는 역할을 했고, 그 무역로는 다시 파운드화를 세계의 돈으로 만든 거대한 상업을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겉모습 아래에는 치명적인 구조적 약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유동적인 파운드화의 해외 보유액이 영국이 보유한 실제 금 보유고보다 4배 더 많았던 것입니다. 국제 보유자들이 동시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한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신뢰에 금이 가는 순간 그 바탕이 되는 수학적 계산은 치명적으로 변할 것이었습니다. 위기는 마침내 1956년 7월 26일 이집트 대통령 가말 압델 나세르가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단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운하의 원래 건설자인 페르디낭드 레셉스를 이집트 군대가 수로를 장악하라는 암호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은 연합 군사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순수하게 전술적인 관점에서 작전은 성공적이었고 운하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완전히 다른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조지 험프리 재무장관에게 미국이 보유한 영국 국채를 대규모로 매각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조치만으로도 파운드화를 폭락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동시에 아이젠하워는 영국이 국제통화기금 IMF의 인출권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이러한 자금 없이는 영국이 생존에 필수적인 석유와 식량 수입 자금을 조달할 자본이 부족했습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퀸즈 대학교의 학술 연구에 따르면 침공 첫 주에만 손실액이 1억 1,6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1월 중순까지 총 보유고 손실은 4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영국의 보유고는 사실상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맥밀런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공이 시작된 지 정확히 8일 만인 11월 6일에 휴전이 선포되었습니다.
금융구제의 대가는 국가적 굴욕 그 자체였습니다. IMF는 결국 13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지만 여기에는 협상 불가능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모든 군대를 즉각적이고 완전히 철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병사, 모든 탱크, 모든 함선이 떠나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위기로 인해 무너진 앤서니 이든 총리는 1월에 사임했습니다. 파운드화는 이전 환율로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본질적으로는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는 상태였으며 이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역사적 서사가 오늘날의 미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해지는 부분입니다. 뒤이어 일어난 일은 갑작스럽고 폭발적인 붕괴라기보다 한 세대 동안 지속된 서서히 피를 흘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평범한 영국 시민들과 저축가들을 탈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는 가치 하락 통화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주 간과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영국이 1939년부터 1979년까지 무려 40년 동안 엄격한 외환 통제를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자산을 파운드화 밖으로 옮기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위스 프랑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었고 외국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으며 해외에서 금을 사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죽어가는 통화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1967년 11월 18일 해럴드 윌슨 정부는 하룻밤 사이에 파운드화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윌슨은 텔레비전에 출연해 여러분의 주머니 속의 파운드,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대중을 안심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것은 뻔뻔한 거짓말이었고 대중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2달 후 윌슨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페르시아만을 포함한 수에즈 동쪽의 모든 기지에서 군대를 완전히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971년까지 철수가 완료되었고 영국의 글로벌 강대국 지위는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영국의 저축가들에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시작되다가 급격히 가속화되었습니다. 1974년까지 인플레이션은 16%에 달했고 1975년에는 무려 24%에 이르렀습니다. 단 1년 만에 시민 구매력의 4분의 1이 사라진 것입니다. 1956년에서 1975년 사이 영국 파운드화는 전체 가치의 약 60%를 잃었습니다. 1973년의 오일 쇼크는 상황을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최근 걸프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한 영국은 상황에 영향을 미칠 영향력도 기지도 없었습니다. 유가는 4배로 뛰었습니다. 국내 탕황 광부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에드워드 히스 총리는 의무적인 주 3일 근무제를 실시했습니다. 공장들은 3일 동안 가동되고 4일 동안 어둠 속에 머물렀습니다. 영국 전역에 불이 꺼지면서 파운드화의 가치도 계속해서 소멸해 갔습니다. 금은 이 저축자들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파운드화 기준 금 가격은 온스당 약 250파운드에서 1980년까지 360파운드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외환 통제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은 국제적으로 금을 사는 것이 법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의 저축이 시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현실이었습니다. 부유층은 기존의 해외 자산, 채널 제도의 역외 신탁 또는 스위스 은행 인맥을 활용해 허점을 찾아냈지만 평균적인 저축가, 연금 수령자, 교사, 공장 노동자에게는 그런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인기 내내 가치가 하락하는 통화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 달러가 어떻게 파운드 스털링을 대체하게 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1945년 2월 14일 얄타 회담에서 돌아오던 프랭클린 디 루스벨트 대통령은 사망을 불과 몇 주 앞두고 USS 퀸시호에서 입은 사우드 국왕을 만났습니다. 국왕은 이전에 아라비아 반도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맺은 합의는 단순했습니다. 석유에 대한 보장된 접근권의 대가로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금은 온스당 35달러의 비율로 달러의 대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그 닻을 끊었고 달러는 새로운 기초가 필요했습니다. 1974년 헨리 키신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페트로달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거래는 석유 가격을 달러로만 책정하고 흑자 수익은 미국 국채에 재투자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무기와 지역 안보를 제공했습니다.
1975년까지 모든 오페크 국가가 석유 가격을 달러로 책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미국 달러는 더 이상 금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고 이제 석유와 그 석유를 보호하는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존립의 위협에 직면한 시스템입니다. 이번 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9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전체 국방비를 초과했습니다. 글로벌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년 동안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현재 수세대 동안 볼 수 없었던 속도로 금을 사들이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브릭시스 블록에 합류했습니다. 이 역사와 현재를 연결하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의 지정학적 기류 속에서 일하는 중국과 인도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서방 선박은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봉쇄가 아니라 역과기입니다. 이는 미국의 안보 보장을 완전히 우회하는 이중 에너지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며 모든 것을 바꾸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더 이상 석유의 흐름을 보호할 수 없다면 왜 그 석유 가격을 계속 달러로 책정해야 하는가? 역사는 기축통화가 어떻게 쇠퇴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템플릿을 제공하며 그 과정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스페인 실버 달러는 쇠퇴하는데 150년 넘게 걸렸습니다. 네덜란드 길더는 2세기 동안 지배적이었으나 제4차 영란전쟁 이후 뱅크런이 발생하며 암스테르담 은행이 붕괴되었습니다. 영국 파운드 스털링의 쇠퇴는 1870년대 미국이 경제적으로 영국을 추월한 시점부터 달러의 지배력이 확고해진 1950년대까지 약 70년이 걸렸습니다. 패턴은 일관됩니다. 기축통화의 전환은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나며 여러 통화가 오랫동안 정상에서 공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전환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거의 항상 듣게 됩니다. 해럴드 윌슨이 영국 대중에게 주머니 속의 파운드는 괜찮다고 말했듯이 분명히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지도자들도 유사한 확신을 제공합니다. 현재 달러를 즉각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단일 통화는 없습니다. 중국 위안화는 자본 통제에 묶여 있고 유로는 깊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통합된 브릭스 통화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달러가 내일 당장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파운드화 역시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30년에 걸쳐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 30년 동안 시스템을 신뢰했던 모든 영국 저축가들은 구매력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인식하고 자산을 부동산 또는 해외 자산으로 옮긴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보존한 이들이었습니다. 통화 가치 하락의 근본적인 기제는 변함이 없으며 단지 통화 자체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근본적인 질문 역시 동일합니다. 정부를 신뢰했기에 저축을 파운드화로 보유했던 마거릿과 같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외환 통제는 그녀를 가치가 하락하는 통화 속에 23년 동안 가두었습니다. 마거릿 대처가 마침내 그 통제를 철폐했을 때 마거릿의 구매력 중 60%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엄밀히 말해 아무도 그것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이 괜찮다는 가면을 유지하는 동안 인플레이션이 그것을 집어삼켰을 뿐입니다. 정부는 평생의 저축을 평가절하하기 전에 결코 경고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평가절하를 실행한 다음 대중에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만약 이 역사적 관점이 현대 금융의 안정성과 당신의 포트폴리오 내에 숨겨진 위험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정보를 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권력자들이 묻어두려 했던 역사를 밝혀내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진실을 발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글로벌 금융사의 다음 장이 곧 공개될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